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귀한 통찰입니다. 백억남 저자의 최소한의 경제 공부라는 책 속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자본주의의 파도를 타는 생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정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의 경제적 지도를 다시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를 모르면 대화가 불가능하듯 경제를 모르면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기회의 신호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들이 단순한 뉴스 속 용어가 아니라 내 지갑의 두께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힘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산의 이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투자자는 안개 속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와 다를 바 없으며 결국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식의 부재는 가장 큰 비용이며 반대로 경제, 문해력을 갖추는 것은 부의 성벽을 쌓는 가장 기초적인 공사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경제 용어를 하나씩 정복할 때마다 세상의 흐름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이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돈의 길이 마치 지도를 펼친 듯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게임에 참여하면서 규칙도 모른 채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경제 지표들이 결국 부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공식임을 강조하며 배움에 대한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매일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안전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에 베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변동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이용해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폭시키는 데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뒤로 밀려나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노동력이 현금이라는 종이에 갇혀 썩어가지 않도록 가치를 보존하고 증식시킬 실물, 자산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치의 이동을 꿰뚫어 보아야 하며 내 돈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는 단단한 보호막을 씌워주어야 합니다. 이 대목은 현금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성실하게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 돈이 가치를 지켜내고 증식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셋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양날의 검입니다. 소비를 위해 빌리는 돈은 나를 노예로 만들지만 자산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은 나를 주인으로 만듭니다. 나쁜 빚은 내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다 써버리는 행위이고 좋은 빚은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나의 시간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남의 배만 불려주는 소모적인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를 다루는 능력은 부자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전략적 대출은 부의 속도를 몇 배로 높여주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무부채가 미덕인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자본의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한 레버리지 활용법을 익혀야만 합니다. 빚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승강기를 타지 못한 채 계단만을 오르게 될 뿐입니다. 레버리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입니다. 부채를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자산가의 첫걸음임을 시사합니다. 넷째,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미소를 짓고 상승장에서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비로소 우량한 자산을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에 집중하는 태도야말로 거대한 부가 이동하는 시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떠날 준비를 하고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용기 있게 들어가는 역발상적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공부와 절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기회라는 글자가 숨어있음을 간파하는 해안을 기르십시오. 당신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사실은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그 공포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자만이 시장이 주는 가장 달콤한 보상을 독점하게 됩니다. 감정 통제가 곧 실력임을 말해줍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기회가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다섯째,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큰 수익은 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실력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없는 부는 언제든 마를 수 있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시스템 수익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것이며 노동이 선택이 되는 삶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목돈은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사라질 위험이 크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심정으로 수익 구조의 다각화를 이루어내야만 진정한 부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 매달 찍히는 배당금이나 임대료가 당신의 근로소득을 넘어서는 날 비로소 당신은 경제적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스템 소득으로의 전환을 꿈꾸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여섯째,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복리가 작용하기 전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복리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초반의 미미한 변화에 실망하지 않고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상상하지 못한 부의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지만 한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어떤 노동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자산의 증식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당신의 편이 되게 하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근력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에 이자가 붙는 산술적인 개념을 넘어 당신의 신념이 현실로 치환되는 시간의 기록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시간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비법입니다. 시간이라는 변수를 부의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일곱째,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자는 비용을 삽니다. 부자는 돈을 벌어주는 것을 수집하고 가난한 자는 돈을 써야 하는 물건을 수집합니다. 내 주변에 놓인 것들이 나에게 매달 돈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지 냉정하게 살피십시오. 자산의 목록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은퇴는 앞당겨지며 반대로 소비의 목록이 늘어날수록 당신의 노동시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축적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의 유출을 막고 그 자금을 생산적인 자산으로 치환하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값비싼 소모품이 아닌 스스로 자라나는 자산들로 가득 채우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길 권하며 물건이 주는 찰나의 즐거움 대신 숫자가 주는 영원한 자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지만 명쾌한 부의 공식입니다. 소비와 투자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덟째, 경제위기는 반복되지만 그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음 위기가 언제 올지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일생일대의 기회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파멸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복기하며 자산군별 움직임을 파악해두면 거센 파도가 닥쳐도 침착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이 무너질 듯 떠들썩할 때 평소 눈여겨본 자산들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담력은 결국 과거의 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그 운율은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경제적 폭풍우 속에서도 나침반을 잃지 않는 법은 오직 과거가 남긴 교훈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 반복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해안을 강조합니다. 아홉째,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시장의 수익률에만 목매기보다 스스로의 몸값을 높여 시드머니를 빠르게 확보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수록 투자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며 더 큰 자본을 굴릴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스스로라는 원금을 키우지 않은 채 요액만을 바라는 투자는 기초가 부실한 건물을 짓는 것과 같으므로 끊임없이 전문성을 연마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자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최고의 자산은 결국 당신 자신이며 당신의 능력이 향상될수록 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당신 자신이야말로 그 어떤 우량주보다 더 높은 배당을 안겨줄 확실한 투자처이며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하고 강력한 생산 수단입니다. 자기개발과 자산 투자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핵심 내용입니다. 열째, 결국 실행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자보다 서툴더라도 시장에 발을 담그고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지만 포기는 끝이며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그저 머릿속의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책장을 덮는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므로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부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십시오. 내일의 성공은 오늘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잊지 말고 망설임의 시간을 행동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그 실행의 끝에 비로소 당신이 꿈꾸던 목적지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지식의 완성이 결국 행동에 있음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이 통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장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뻔한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들입니다. 첫째, 경제 뉴스를 볼 때 거꾸로 해석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호재가 쏟아질 때는 거품의 징조를 찾고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할 때는 저평가된 진주를 찾는 역발상 노트를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생각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기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시장의 과열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결코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하며 매일 하나의 뉴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시도해 보십시오. 둘째, 자신의 한 달 지출 내역을 자산형 지출과 소모형 지출로 완벽히 분리하십시오.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돈 중 몇 %가 미래의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수치화하여 매달 자산형 지출의 비중을 5%씩 늘려가는 게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것이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산형 지출인지 단순한 유흥을 위한 소모형 지출인지 자각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을 재정의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본 환경을 생산적으로 재편해 나가십시오. 셋째, 소액이라도 좋으니 해외 우량주의 배당금을 경험해 보십시오. 단돈 $1라도 내 노동이 아닌 자본이 벌어다주는 돈을 직접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보는 경험은 뇌의 도파민 체계를 근로소득 중심에서 자본소득 중심으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숫자로만 보던 자본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기적처럼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배당금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맛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노동의 가치에만 매몰되지 않는 진정한 자본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넷째, 주말마다 모델하우스나 경매 물건지를 방문하는 현장 임장 데이트를 즐기십시오. 책상 앞의 데이터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기와 사람들의 열기는 경제를 바라보는 감각을 예민하게 깨워줍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진짜 지식이 되며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은 추후 거액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도가 아닌 땅을 직접 밟으며 부동산과 실물, 자산이 가진 실체적인 위력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만의 경제 용어 사전을 만드십시오. 단순히 사전적 정의를 적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내 대출 이자와 내 주식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만의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니며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복잡한 경제 흐름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파편들을 엮어 나만의 논리적 체계를 세우는 과정은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여러분을 강력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디지털 자산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투기가 아닌 새로운 금융 질서의 관점에서 공부하고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실제 전송과 보관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기술적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미래 금융의 흐름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타인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선구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수적인 시각에만 갇혀 새로운 파도를 외면하기보다 그 파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몸을 실어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매일 아침 성공한 경영자들의 자서전을 한 단락씩 읽고 그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내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정주영 회장이라면 오늘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고 지평은 비약적으로 넓어집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은 여러분의 담대함을 키워줄 최고의 정신훈련입니다. 단순한 톡서를 넘어 그들의 영혼과 대화하며 나만의 경영 철학을 다듬어 나가는 시간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덟째, 시드머니를 모으는 동안에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십시오. 물건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자산이 늘어나는 영구적인 만족감으로 대체하는 뇌 훈련입니다. 소유를 줄이면 비로소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며 비워진 공간만큼 여러분의 자산은 더욱 빠르게 차오를 것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자산 증식의 즐거움으로 치환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을 구사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낼 때 비로소 내가 집중해야 할 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홉째,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십시오. 주변 5명의 평균이 곧 나의 미래라는 말처럼 부를 긍정하고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 틈에서 매일 자극을 받는 환경 설정이야말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독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건강한 생태계 속에서 여러분은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독한 레이스보다는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지며 성장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열째,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라도 24시간 이내에 실행에 옮기십시오. 계좌를 개설하거나 경제 서적을 사거나 관련 영상을 하나 더 보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가 행동할 때 찾아오는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딛는 그 작은 발자국이 훗날 거대한 부의 대지에 남겨질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즉각적인 실행력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임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몸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